인도인들이 한쪽은 영국 편에 들어서 있고 또 한쪽은 일본군과 손을 잡고 서로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단히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 보면 일본군과 싸웠던 인도인들이 독립군이 대항해서 미국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쪽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 목을 24개를 들고서 나타났다는 게 한 명이. 자, 스마트 국방에서 오늘 김철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 인도 주재 국방무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수로 계시죠. 오늘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도 아주 흥미로운 나라죠. 그럼요. 인도가 요즘 인구도 이미 이제 세계 1위로 아예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앞서서 이제 세계 인구 1위의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거대한 사이즈의 국가가 이제 세계사에 또 이제 등장. 인도가 이제 중국 이어 다음에 세계 경제를 이끌 만한 나라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 박사님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역동성이 넘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나라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이 연령들의 평균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도는 지금 30세 정도 되니까요. 저희들보다 나라를 보면 10년 정도 젊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동성이랄까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활기차면서 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마 평균 나이가 거의 50세 정도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노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인도 같은 경우에 30세, 31세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회 자체가 젊고 모두 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GDP도 세계 거의 3위를 지금 넘고 있잖아요. 네, 인도가 사실은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런 경제 성장이 조금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 대략 7%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약간 7, 8%에서 하향되고 있는데 인도는 오히려 더 기회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제가 곧 중국을 넘어설 수 있고 미국과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구도 속에서 인도는 이제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과 안보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도는 또 러시아하고도 가까이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쪽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투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도 가끔 이렇게 분쟁을 통해서 서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교장관이 가서 실제로 회담도 하고 실제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인도를 어느 한 단면 또는 어느 한쪽의 국면으로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유럽과의 관계도 상당히 원만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서 박사님 일본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바 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무관으로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일본 무관부에는 대령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혼자 있었는데 육해공군 대령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관부 규모가 크구나 생각했는데 관계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를 살펴봤더니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버마 일대에서 영국군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군과 싸운 이 상황을 인도 내부에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일본군과 손을 잡고 함께 싸웠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영국군의 병사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인도군에서 징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한쪽은
영국 편에 들어서 있고 또 한쪽은 일본군과 손을 잡고 서로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 대단히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 보면 일본군과 싸웠던 인도인들이 독립군이 되었던 것이죠. 슬프면서도 참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진압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여기 나오셔서 한 말씀 중에 그 구루카 용병 얘기하셨잖아요. 예, 네팔의 구루카 예, 용병. 네팔 출신들의 그 구루카족이 용병으로 많이 가 있는데 제일 많은 나라는 영국이죠. 예, 영국에 그리고 많이 인도에도 지금 많고 한 10개 대대 정도의 동남아 국가들에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루카 그 옛날 그 2차 대전 시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구루카 용병이 하룻밤에 일본군 목을 24개를 들고서 나타났다는 게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도끼처럼 생긴 날 있잖아요. 예. 이게 그 구루카 용병의 그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병가 마크에도 이렇게 그렇죠. 그걸 그 칼을 이렇게 교차시켜놨어요. 쿠크리라고 그러는군요. 쿠크리로다가 그냥 내리치는데 낫의 끝 부분이 무게 중심이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내려 찍는 칼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 예. 10살이 되면 아이들한테 그 쿠크리를 하나씩 이제 수여하는 전통이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아, 예.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게 여기에다 반드시 내 사람의 피를 묻히리라. 그렇게 영맹한 그 피를 갖고 있는 종족입니다. 네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네팔의 군대가 한 10만 명 됩니다. 근데 네팔 군에도 저희 한국의 그 기아 자동차에서 적용한 군용 트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 정부가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10% 정도는 이 용병들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네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하죠. 파키스탄, 또 인도. 1948년. 예. 근데 그 영국의 식민 통치의 잔재가 아직도 생활 속에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들도 인도에 가게 되면 외교관들이 주로 인도인들 만나면서 하는 질문 중에 그 질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들은 영국의 지배를 당했는데 지금 현재 인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걸 언뜻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좀 속마음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요. 저희 나라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에 가게 되면 영국에 대한 감정 같은 게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뭐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간디라든가 네루라든가 하는 현재 인도를 만든 이런 개국 공신들 이분들이 다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영국에 있는 어떤 교수가 인도를 방문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것, 철도, 다음에 공장, 그리고 실제로 영어도 너희들에게 적응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국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그 인도 교수께서 맞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고 지금의 이 법률 체계라든가 이런 기반이 다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당신들이 하나를 뺏어갔는데 바로 그것은 디그너티다. 우리의 품위를 너희들이 뺏어갔다. 이렇게 답을 해서 아주 뼈 있는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었을 때 오히려 너희는 왜 일본하고 그런 지금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너희는 굉장히 끈질기게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좀 무리한 정도로 표현을 해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이 인도를 해방시키는 일도 사실은 영국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의 해방을 결의하고 나서 실제로 독립을 시킵니다. 저희들과 역사적인 맥락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일본에 대한 감정과 그 인도인들이 가지는 영국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겠지만은 인도 사회에서 죄는 모두 영국 탓,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파키스탄 탓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그 국민들 정서 속에 그런 게 여전히 그래도 한 구석에는 남아 있는 모양이죠. 제가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니까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인도인들 사이에 하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하느님이 하늘에서 자기 밑에 신하를 한 명 데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신하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화로워야 한다. 그래서 must be very good in balance. 그래서 아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봐라. 저 나라 있지 않느냐. 저 미국. 그러면서 미국은 사람들이 아주 부자지만 폭력과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를 봐라. 아프리카는 저 자연 환경이 매우 좋지만 가난과 그리고 가끔 가혹한 기후에 또 시달린다. 저 중국을 봐라. 중국은 저 나라가 오래된 문화와 철학의 나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 공산주의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신하가 그런데 저기 저 나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인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저 나라는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날씨도 좋고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렇게 친절하고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는 크라운 오브 더 월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왕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인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근데 저 나라도 밸런스를 갖춰야 될 텐데 그럼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저 나라에는 대신 나쁜 이웃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인도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유머라는 것입니다. 그 중국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을. 네, 중국을. 그러면은 이제 적은 친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대만과 그 일본이 중국과 이제 척을 좀 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인도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인도 국방부에서 저희들과 협력을 하면서 반드시 꼭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정보 제공. 그래요. 또 뭐 저희 이 휴전선에서의 경계 실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동질감을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도 국방참모대학에 소령 장교를 파견해서 거기서 1년간 수학을 시키는데 그 수학 과정에 내셔널 데이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장교들에게 자기 나라 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장교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날 그런 내셔널 데이를 갖고 우리 한국에 대해 소개를 전부 하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갑자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파워포인트가 고장이 난 겁니다. 중지됐어요. 이렇게 블랙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5, 600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던 그 앞에 발표하던 공군 김모 소령이었는데 굉장히 위트 있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당황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made in China. 그러니까 자중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다행히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장교들 사이에서 팽배하다는 걸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파키스탄 참모가 했다고 그러면 더 좋았겠네요. 아니 그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그런 걸 수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제를 쓰는 것까지는 용인하는데 이 중국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마 웃음의 코드가 작동된 것 같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양안 관계라고 긴장이 지금 높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동북아의 큰 안보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긴장 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혹시 모를 그 충돌이 왔을 때 인도는 당연히 대만을 지원하겠군요. 대만을 지원해도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투사해서 대만 쪽과 같이 전투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저는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인도가 해왔던 그 태도로 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하게 된다 그러면 해군력이라든가 이런 군함을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군사적인 군사력의 직접 지원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김철원 교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